중국의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는 하나를 생성하고 하나는 둘을 생성하며 둘은 셋을 생성하고 셋은 만물을 생성하노라. 다시 말해 도 중에서 천지가 생겨났다는 뜻이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도를 아주 중시한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하는 도덕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말하고 고대 포악한 제왕을 가리켜 무도하고 아둔한 군주라고 했으며 심지어 농민 반란 시에도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또 천인합의를 믿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천도는 불변하여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땅이 천시를 따르면 사계절이 분명하며 사람은 천지를 존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을 아껴야 한다. 바로 천시, 지리, 인화라는 것이다. 중국인의 개념 속에는 천문, 지리, 역법, 의학, 문학, 심지어 사회 구조까지 이 이념이 관통되어 있다. 5000년 이래 성인 선철의 생명 및 천지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대대로 전하면서 중화민족을 육성하였고 하나 또 하나의 성세를 창조했다. 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중국의 위기를 타 침입하여 사나운 기세로 정권을 빼앗았고 폭력과 거짓으로 사람을 통제했으며 사람은 하늘과 싸워 꼭 이길 수 있다와 투쟁 철학을 선양했다. 중공 당수 마오쩌둥은 말했다.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 끝없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 끝없으며 사람과 싸우니 그 즐거움 끝없도다. 공산당은 천지, 자연, 인륜을 경시하고 반우주적인 극악무도한 세력을 이루어 인간 세상에 무수한 고통과 비극을 초래하여 5000년 중국 문명을 회멸로 밀어넣었다. 인의 예지시는 자고로 중국인들의 인간 표준이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 측은지심은 사람마다 있다. 사람은 선을 향하는 마음을 타고난다. 아울러 도덕과 정의감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인성도덕이라는 근본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을 완전히 동물, 심지어 기계로 간주하며 재산, 가정 배경 및 소위 계급 성분을 표준으로 민중을 구별하며 계급 모순은 조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공산당에 의해 선진 계급으로 표방된 사람은 또 미친 듯한 혁명 도구, 반란 폭도로 개조되지만 반동 계급으로 구분된 사람은 선악과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모두 18층 지옥으로 쳐넣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군중의 구별 기준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어제는 혁명 군중이었지만 오늘은 아마 타도될 대상일 것이다. 몇십 년 동안 반복된 정치운동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했다. 즉 공산당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공산당 흐름을 따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는 좋고 나쁨, 선과 악의 기준을 상실했는 바 선량함을 아둔하고 멍청하며 나약하다고 여기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산당은 말한다. 인간은 동물이며 심지어 기계다. 공산당의 목적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이다. 점차 인간을 개조시켜 반항적인 혁명 폭도로 만든다. 마르크스는 말했다. 물질의 힘은 반드시 물질의 힘으로 소멸해야 한다. 이론이 군중들에게 장악되면 물질의 힘으로 변한다. 전 인류 역사는 인간성을 끝없이 개변하는 것이다.
인간성이란 바로 계급성이다. 그는 또 일체는 내재된 선천적인 것이 없으며 모두 환경의 산물이고 모두 사회인이라면서 포이에르 바하가 제기한 자연인을 반대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에 반드시 외부에서 주입해야 한다. 레닌은 어떤 방법으로도 노동자들을 유도하여 경제투쟁에서 정권 탈출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이끌 수 없었다. 그는 이때부터 노벨상 수상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희망을 걸었고 이것은 전 세계 노동계급에 대해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트로츠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건 반사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사람을 개변할 수 있다고 망상하면서 식사 시간 종소리만 들으면 침 흘리는 개처럼 병사들이 총소리만 들으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공산당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랐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얻을 수 있으며 부지런히 일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먹기만 좋아하되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얻기만 한다면 나쁘다고 여겼다. 공산당이 급성 전염병처럼 중국에 퍼진 이후 중국 사회에서 무의도식하는 난봉꾼들은 공산당에 고무 격려하여 토지를 나누고 재산을 빼앗고 약자를 속이며 여자를 빼앗았는데 황당하게 모두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았다. 스승과 웃 어른을 공경하고 지식을 존중함은 중국 민족이 수천 년간 전해온 전통이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중에서 중공은 학생들을 선동해 선생님을 때리고 욕했으며 지식이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 반동이다. 스승을 공경하고 도덕을 존중하는 개념은 신속히 그 시기 청소년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1966년 8월 5일 베이징 사범대 부속중학교 여교사 뱅중이는 제자들의 강박하에 키를 두드리며 거리를 돌았다. 그녀에게 고깔 모자를 씌우고 흑패를 걸었으며 몸에는 먹물을 뿌리고 강제로 무릎 꿇게 했으며 못이 박힌 나무 막대로 때리고 끓는 물을 부었다. 결국 산채로 때려 죽였다. 베이징대 부속중학교 여교장은 학생들이 강요하여 헌세숫대야를 두드리면서 나는 잡귀신이다 라고 외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여교장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으며 그녀의 머리를 때려서 출혈하게 만들었고 넘어뜨려 기어다니게 했다. 당시 소위 지식인 재교육운동에서 베이징 칭화대 교수들은 장시성, 난창, 리위州로 보내졌다. 그곳은 흡혈충이 유행하고 있어서 그곳 노동수용소도 이전할 정도였다. 교사들은 강물에 닿아 병에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경화와 복수로 생활과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 누구나 깨끗하면 좋고 더러우면 나쁘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공은 선전하기를 온몸은 흑투성이, 손에는 굳은 쌀, 손은 시커멓게, 발은 쇠똥이 묻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만이 사상이 불금으로 대학 진학, 입당, 승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홍색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혈육의 정은 불변의 진리다. 부부, 자녀, 부모, 친구,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인류 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몇십 년간의 끊임없는 각종 정치 활동으로 중공은 사람들을 협박해 서로 투쟁하게 만들었다. 고압과 공포의 통치하에서는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적발하고 친족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공산당은 사람의 선량한 본성을 억제하고 인성의 사악한 면을 선동, 방임하며 이를 이용해 통치를 강화했다. 우주 중에서 체계적으로 형성된 도덕관념을 거의 다 파괴 소멸시켜 인류가 유지해온 선악 개념과 양심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공산당은 또 성공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말살했고 중국인의 지조를 끊어버렸다.
1957년 반우파 운동에서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당을 도와 기풍을 바로잡는다는 명의로 달콤한 말로 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용기 있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곧 당을 반대한다는 죄로 모함하고 우파로 몰아붙여 10여 년, 심지어 20여 년의 노동 개조를 시켰으며 또 온 가족을 연루시켰다. 1969년 여공산당원 장찌신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견지했기에 옥경은 몇 번이나 그녀의 옷을 발가벗기고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남자 감방에 집어넣어 누구나 마음대로 윤간하게 했으며 끝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를 사형시킬 때 그녀가 구호를 외칠까봐 두려워 감옥 경찰은 직접 그녀의 머리를 벽돌로 누른 후 마취제도 쓰지 않고 기관을 칼로 잘랐다. (10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공은 또 민심을 되찾기 위해 장찌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감히 진실을 말하는 중국인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줄곧 지속되었다. 어떤 매스컴이든지 공산당의 허가 없이는 중공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기구 기자보호위원회가 밝힌 데 의하면 중국은 기자를 가장 많이 감금하는 국가이다. 1998년과 1999년 홍콩 문회보의 동북주재 사무실 주임 장 웨이핑은 필명으로 홍콩 잡지에 중공 관리층의 부패와 검은 내막을 폭로하고 고위층 관리 보시라이 비평 문장을 발표했다. 그 결과 그는 2000년 다롄에서 체포되어 국가기밀 누설죄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6년 징역을 판결받았다. 장 웨이핑의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해 도처에 도움을 구하다가 구류를 당했다. 이 안건 심리 과정 중에서 각급 관리들은 비록 억울한 안건임을 다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 안건을 논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진압하여 중공은 또다시 성공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당을 반대하고 직언한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여러 차례 참혹한 교훈은 중국인들에게 성실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고통을 자초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오늘날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거짓말과 가짜 물건이 횡행하고 있다. 물질 생활이 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임과 관심은 갈수록 적어졌다.老子说：“天下皆知美之为美，斯恶已；皆知善之为善，斯不善已。故有无相生，难易相成，长短相形，高下相倾，音声相和，前后相随。”说白了，就是人世间存在着相生相克。不但人分好坏，就一个人本身来说，也是善恶同在的。道直被认为是强盗的代表，但他却对喽啰说：“道义有道，并解释说，当强盗也要圣勇义治人，也就是说，即使为道者，也不能胡来，还是有规矩要守的。”反观中国共产党的历史，可以说是充满了投机和贩卖，没有任何规矩的约束。比如强盗最讲的就是义字，哪怕是分赃的地方都要叫聚义分赃厅。但是中共的同志之间，只要一面临危机，就立刻相互揭发，落井下石，甚至栽赃诬陷，无中生有。以彭德怀为例，毛泽东农民出身，
当然知道1亩地种不出13万斤粮食，当然知道彭德怀说的都是真话，当然知道彭德怀并没有想夺他的权利。更何况当年彭以2万部队浴血苦战胡宗南20万部队，几次救了毛泽东的命。然而彭德怀刚批评了毛2句，毛马上就把他亲笔题诗：谁敢横刀立马为我彭大将军扔进废纸篓，定要置彭于死地，可以说恩断义绝。共产党残暴杀人，不施仁政，同室操戈，不讲义气，出卖国土，没有勇力，与正信为敌，缺少智慧，搞群众运动，非圣人治国之道。可以说，共产党连道义有道的底线都放弃了，其邪恶已经完全超出宇宙间一切天理、人伦、善恶的范围。共产党彻底颠覆自然人性，目的是为了颠覆善恶标准，颠覆宇宙规律，其狂妄之极，自然难逃覆灭的结局。恩格斯说， 엥겔스는 자유는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여기에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개조라고 보충했다. 이 활용점정의 보충은 사실상 자연에 대한 공산당의 태도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밝혀준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개조하며 정복하는 것이다. 높은 산은 머리 숙이고 바닷물은 길을 비켜라.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없고 땅에는 용왕이 없다. 내가 바로 옥황상제요, 내가 바로 용왕이다. 명령하노니 삼산오령은 길을 비켜라. 내가 왔노라. 이 대약진 시대에 유행되었던 혁명 노래는 중공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잘 표현한다. 확실히 공산당이 왔다. 공산당은 원래 조화롭던 세계를 파괴하였고 또 본래의 자연 평형을 파괴했다. 중공은 식량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시행하여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했고 중국의 강과 하천, 호수와 바다를 매립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중국 공산당은 1952년 식량 생산량이 국민당 정권 시기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밝히지 않은 점은 1972년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이 청나라 건국연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평균 식량 생산량은 여전히 청나라 때보다도 많이 뒤져 있으며 중국 농업이 가장 흥성했던 송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숲을 남벌하고 강과 바다를 함부로 매립한 결과 중국의 자연 생태계는 크게 파괴되었다. 오늘날 중국 생태계는 이미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 황하의 물이 끊기고 양쯔강이 오염되었으며 중국 민족의 삶을 의지해왔던 혈맥은 철저히 끊어졌다. 간수, 칭하이, 내이멍, 신장의 초원은 소실되었고 밀려오는 황사는 중원 대지를 뒤덮었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은 소련 전문가의 지도하에 황하에 산샤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나 발전량은 중급 규모 강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댐 상류의 침정물이 하천 바닥에 높아져 약간의 홍수가 나도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2003년 위하가 최고 수위에 달했을 때 최고 유량은 초당 370만 리터로 자주 발생하는 작은 홍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찾아오는 큰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허난성 주마덴 지역에는 많은 대형 저수지를 건설했는데 1975년 제방이 연속으로 무너지면서 2시간 만에 6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총 사망자 수는 20여만 명에 달했다. 오늘날 중공 정권은 중국 대지에서 여전히 수탈을 계속하고 있다. 1994년 말부터 정식 개공한 산샤댐 공사는 공산당의 기념비적인 치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중공의 신화사는 이 공사를 3개 대표 이론에 부합되는 위대한 사업이며 산샤댐 공사를 당중앙 제3세대 지도자 전체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샤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200만 명의 가구가 강제 철거되어야 했고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사회 문제를 조성했으며 600km나 되는 저수지역은 1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1300여 곳의 문화 유적이 잠기게 하였으며 양쯔강 유역에 헤아릴 수 없는 생태 환경을 파괴하였다. 산샤댐 공사는 중공이 단연간 큰 대가를 치른 댐 공사 붐에서 가장 큰 재난적인 공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을 건이라고 칭하되 존경하는 의미에서 천도라고 불렀으며 또 땅을 곤이라고 칭하고 높여서 곤덕이라고 했다. 동시에 인류에게 건도와 곤덕을 지킬 것을 제기하여 천지를 따르고 자연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중공은 천지와 싸우려는 전투적인 자세로 대지를 함부로 약탈하고 압박하고 착취하면서 천지를 거역해왔으므로 결국 반드시 천지와 자연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여산의 진면목을 모르는 것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말했다. 인간은 망망한 우주 중에 미소한 생명으로서 무궁한 시공의 진면모를 영원히 밝히지 못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은 모두 우주 중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었다. 사람들이 우주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에는 과학으로 탐구하는 것 외에도 종교와 신앙, 수련도 있었다. 이는 줄곧 인류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경로였다. 진정한 과학자의 우주관은 넓기 때문에 자신의 유한한 기존 지식으로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1678년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역작 프린키피아를 출판했다. 책에서는 역학의 원리를 자세하게 서술했고 밀물과 썰물을 해석했으며 행성의 운동 및 태양계의 운행 방식을 추산했다. 거대한 성공과 명예를 얻은 뉴턴조차도 자신의 책은 일종 현상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고무상한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진정한 의의를 감히 담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프린키피아 제2판을 출간할 때 뉴턴은 책 속에 이 말을 기록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 태양, 행성, 해성을 포함한 이 완벽한 큰 체계는 오직 전지전능한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한 맹인이 색상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이 만사 만물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역사이다. 사실이 증명하듯 마르크스주의 과학 세계관은 우리가 일체의 적 그리고 일체 고난과 투쟁에 승리하는 사상 무기이다. 이것은 1999년 6월 21일자 인민일보의 논평이다. 과학 숭상과 미신 타파라는 구절을 공산당은 그들의 세계에 대한 가소롭고도 어리석은 인식으로 삼았고 스스로 진리의 대표이자 과학의 화신이라고 자처했다. 공산당은 그것에 협소한 이론에 부합되어야 과학으로 받들었고 그 이외의 일체는 모두 거짓 과학 혹은 미신이라고 했다. 과학계의 부동한 사상이나 새로운 영역이든 수천 년간 이어오던 종교 신앙이든 일률적으로 쳐부수고 더럽히며 실추시켰다. 소련 공산당은 일찍부터 상대론, 양자 이론, 우주론 등의 학설을 비판했다. 1949년 이후 중공은 소련의 뒤를 이어 과학 영역에서 반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일컫는 일체 학설을 공격하고 제거했다. 많은 교수들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공산당 노선과 어긋났는데 정치 사상과 계급 입장 문제로 간주되어 심한 비판을 받았다. 1952년 6월 29일 인민일보는 생물과학에서 미추린 학설을 따르기 위한 투쟁이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소련의 미추린 생물학파는 무산계급 성격이 있는 것으로 세계 생물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건의 유전자와 유전학설을 유심, 반동, 자산계급을 위한 봉사, 허위과학, 심지어 파시즘이라고 질책했다. 1958년의 대약진 시절 담이 클수록 수확량이 크다라는 사상을 진리로 삼으면서 사상이 다른 전문 학자들을 모두 무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현대 인체과학과 영혼 연구 및 진화론에 대한 검토성 연구 등 세계 신과학 영역은 공산당 이론과 세계관에 부합되지 않기에 여전히 허위 과학으로 지정되어 탄압과 비판을 받고 있다. 과학이라는 인류의 탐구 수단을 중공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무모하게 독점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독점과 지배는 교육에서부터 과학 연구의 전방위적인 체제 중에서 중국 사람들의 창조적인 독립사고와 미지 영역에 대한 탐구정신, 수많은 전통 이론을 반성하는 용기를 심하게 속박한다. 종교신앙과 같이 수천 년간 인류와 우주 관계에 대한 체험과 실천은 어느 한 정당이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아니다. 공산주의가 신봉하는 유물론과 무신론은 인류의 전통 종교나 의식 형태와 근본적으로 대립된 것이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신앙은 공산주의 이론의 추진을 어렵게 했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창립 초기부터 인류의 각종 바른 신앙을 아주 두려워했다. 그래서 거꾸로 종교는 인민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고 질책했다. 공산당은 사람들을 강박해서 인간은 단지 말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고등동물에 불과하며 신과 부처는 없고 전생과 내세도 없으며 인과 응보도 없다는 것을 고취시켰다. 공산당은 정권 탈취 후 그 우두머리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그들 자신을 신격화했다. 마오 주석은 인민을 구원하는 큰 별이다. 공산당은 태양처럼 비추는 곳마다 밝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을 믿는 사람은 정치 두목을 신으로 모시지 않을 것이다. 이 한 점으로 볼 때 전통적인 바른 믿음은 공산당 우민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되었다. 중공 정부 수립 이래 절을 부수고 경전을 불사르며 성직자와 출가인들을 박해하고 공산당원을 종교 내부에 침투시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폭력과 감옥 수단으로 사람들을 핍박해 우선 공산당을 믿은 후에 신과 부처를 믿게 했다.
수십 년의 대규모 정치운동으로 공산당의 우두머리는 점차 신으로됨과 더불어 중국인 마음속에 수천 년간 계승된 바른 믿음을 소멸시켰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진면목이 폭로되었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신의 광채를 잃어갈 때 중국은 신앙의 빈 공간이 남게 되었다. 우롱을 당한 후 꿈을 상실한 허탈감과 고통은 1세대 중국인들에게 일체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물질 향락에 대한 무절제한 추구와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심리는 온 중국 민족의 도덕 표준으로 하여금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공산당은 중화 대지의 생명을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중국 민족이 수천 년간 계승해온 도덕적 영혼을 파괴했다. 공산당은 자연, 하늘, 땅, 인류를 반대하는 일종의 사악한 영으로서 우주 중에서 어떠한 바른 요소도 없다. 일맥상통하는 폭력과 거짓말,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입장과 변명은 일체에 붙어서 골수를 빨아먹는 부채의 악행이며 천지와 인간의 바른 이치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이 사악한 영의 생존 유지 방법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우주의 일체와 적이 되어 시작부터 겹겹이 둘러싸인 위기에 처했으며 우주에서 결국 도태되는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공산당 선언 제1단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유럽의 일체 세력이 모두 연합하여 이 유령에 대해 신성한 포위 토벌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대 중공의 탄생부터 마일사변, 4.12 청당에서 중공 소비에트 5차 포위 토벌, 장정이라고 하는 2만 5천리 대도주 행각은 중공의 장기간 소멸 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공산당이 집정한 후 잇따랐던 정치운동과 오늘날 사회주의 이론을 완전히 포기한 경제체제 개혁은 모두가 공산당이 매번 생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발악함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실천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서 철저히 실패했음이 증명되었다. 세계 최후의 공산 대국의 두목인 장쩌민은 2002년 3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가 매우 빨리 도래하리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현재 아직도 진정으로 공산주의를 믿는 자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중공은 여전히 공산주의 이론을 죽도록 부둥켜 안고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있지만 그 정당의 합법성을 수호하기 위함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운동의 실패는 필연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매번 태도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지푸라기를 짚고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최후의 실패는 필연적이다. 망망한 우주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 있다. 이를 가리켜 신의 의지 또는 자연 법칙 또는 대자연의 힘이라고 한다. 인류는 오직 하늘의 뜻을 존경하고 자연에 따르며 우주 법칙을 존중하고 천하의 생명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